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사실 돈의 측면에서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607조 정도를 반올림하면 608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315.8조, 중앙정부가 쓰는 거에 비하면은 지방정부가 쓰는 돈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 안에서도 다시 보시면 부산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광역이 되겠죠. 그 밑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이 우리나라 광역 전체가 쓰는 게 103.3조라면은 기초는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만 212.5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 전체가 쓰는 것이 중앙정부 전체에 비하면 대략 절반 수준이고요. 광역이 쓰는 돈하고 기초의 수준을 나눠보면 숫자로 나눠보면 사실 훨씬 더 기초가 쓰는 액수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은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기초는 237개가 되기 때문에 237개한테 나눠보면은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다면 권한이 우위가 점점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고 권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 우리나라가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얘기한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쪽에서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국민의 의견들이 위로 모아져서 올라가고요. 그 모아진 결정에서 우리에게 혜택 또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아래로 내려가는 행정제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를 뽑는데 우리는 투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실제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지만 도지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국민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국민들에게 없고 대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정책이 되는 거죠. 시장과 도지사가 결정한 것이 바로 정책이 돼서 행정제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장한테,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조직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가 표현을 약탈적 경쟁이라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가 경쟁을 할 수 있고요. 전라도와 그리고 경상도가 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누가 먼저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가 갖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시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향식 정치 구조에서 오는 하향식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비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가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시 그 변화가 나타난 것이 2000년대 이후에면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를 뽑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비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 24%, 39%, 45%.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절반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운영되는 방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이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인데요. 저출생 문제, 우리 잘 아시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민 42%가 저출생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하면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돈은 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떨까요? 전 계층이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20,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30, 4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50, 6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문제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민간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이 안개 속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아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AI가 나타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던 어떤 방식들, 관점들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 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자치나 공동체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하향식 방식의 보완으로 이 하향식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도됐던 것이 분권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죠.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래로 나눠주는 이제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의회나 국회나 또는 사법부나 기타 다른 기관과 나누는 수평적 분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권한을 나눠온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권한들을 균형 있게 하려고 이렇게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눠줬고요. 정부 구성 요소들 간에 나눠졌고요. 또 아래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의 권한을 기초에 내려주는 이러한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한을 받게 되는 지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국가가 있다면 그 안에 시장 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광역정부가 있고요. 그 안에 광역 안에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 이렇게 하는 3단계로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이 돼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아래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또 광역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이러한 그 과정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받은 권한을 스스로 결정해서 지역이 광역 단위는 광역 단위대로, 또 기초 단위는 기초 단위대로 스스로 그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기능 또는 인력, 재원들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분권이 되겠죠.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권한이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 틀 안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 걸 세울 때 기초 단위에서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광역 단위가 모으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시군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 이렇게 이제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방식,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 방식, 분권과 자치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87년에 6.29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87년에 6.29 선언을 하고 나서 87년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고요. 헌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뽑는 게 이제 먼저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듯이 시도의회 의원 이걸 뽑는 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광역하고 기초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 그 기초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많은 조문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관한 것이고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여기 보시는 제8장 2개의 조항만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 전체 틀에서 그걸 보여주는 헌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죠. 바로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을 뽑습니다. 도의원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시의회를 뽑고 시장을 뽑는 거죠.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이렇게 6명만 우리가 투표를 하지 그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생활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 단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만 있고 또 읍면동에서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어서 읍면동의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는 우리가 투표로 뽑는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 아래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실제 행정 단위가 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 하게 되는 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거하고 주민자치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